네.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 이 시장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입니다.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에서 재선 당선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것과 이 특혜가 이렇게 맞바꿔지고 교환된 그렇죠. 거고 네. 그 와중에 금품을 물론 금품은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갔다는 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이 대장동 개발이 특혜라는 것과 이렇게 맞바꿔서 치환됐다. 이 부분은 그렇죠. 인정되는 이게 거죠. 도와준 형태가 왜 중간에 보도도 나왔지만 종교 집단, 그 대순진리회 예. 이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뭐 선감들을 뭐 어떻게 한다, 예. 뭐 그런 내용도 그 나왔고 그렇게 해서 도와준 것을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명확히 썼어요. 딱 그런 것들이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인다. 저는 이 어. 기사 제목이 주는 그 뉘앙스가 예. 봐보세요.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게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정진상이 시장이에요? 본인이 특혜를 줄 수 있냐고요. 근데 이 판결문에서는 주어는 정진상까지밖에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아직 그 재판이 그러니까 올라가도 유동규의 정진상까지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러니까 딱 보면 정진상이 당시 시장 같아. 이게- 특혜를 주는 주체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 나왔던 이유가 정진상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하고 소위 말해서 않죠. 다이다이로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정진상을 다 통해서 했기 네. 때문에 그게 다 그런 구조로 그렇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모든 사건의 구조가 그 길목에 정진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상 씨가 불지 않으면 맞아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물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네. 정말 철동 자물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보고받았다 알았다 내지는 뭐 금품 수수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랬던 우리 대통령의 그동안 주장은 이번 판결문으로 상당히 좀 완전 깨졌죠. 완전 깨진 거고. 네. 아직도 진짜 언제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아니, 당군 근데- 일의 최대 지적 사업이냐고. 저는 엊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 계속 검찰의 조작 기소 막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작 기소가 드러났대요. 이 판결문을 뭐 가지고. 어디서 드러난 거야? 어디 드러난 거지? 나 지금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어 진짜. 판결문도 하나도 안 읽어보고 아, 진짜. 아니, 저는 그거는 계속 어. 검찰의 조작, 검찰의 그런 아니, 왜곡 이 얘기가 음. 자꾸 제가 했던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치 검찰의 왜곡 수사 해소에 관한 특별법 가칭 저의 아. 제가 붙인 가칭 이걸 만들고 충분히. 하라 계속 검찰이 수사가 왜곡돼 있다 네. 조작이다는 얘기를 빌드업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번에도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어요. 아니 이건 예. 진짜 그러면 아예 사법부 자체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이 조작 기소했어. 근데 그 조작을 못 밝혀내고 지금 법원이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이 조작된 거 가지고 지금 판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이제 돼요? 속았다는 거죠. 정말- 속았거나 무능하거나. 그러니까 이 판결 그 똑똑한 판사들도 다 속았구나. 그래서 지금 판사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왜곡 수사를 법으로 일거 해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 내지는 법무부 장관이 저 특별 지휘하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 검찰총장을 재판부를 지휘하는 식으로 만드는 해서. 거 아니에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게 다 무죄. 근데 사실 1심 판결 이후에는 사실 공소 취소가 지금 안 되죠. 안 되잖아요. 2심부터 그러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하면 되죠. 그렇지. 법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법으로 하면 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거 특별법을 할 거다. 그렇지. 일거에 한 큐에 해결하기 맞아요. 위해서. 전두환 특별법처럼. 그러니까 진짜. 그건 진짜 개헌을 해야겠. 개헌 수준의 정말. 그러나 이거는 큰 개헌 안 하고 권력이 그냥 있지 특별법을 만들고 어. 그리고 만약에 특별법 분명히 그러면 재판부가 됐든 헌재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위헌적인 게 많지 않냐. 근데 헌재도 헌재가 똑같은데. 지금 구성이 근데 헌재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거기서 최소한 6명이 그거를 위헌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6명이 위헌이라고 쓰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예전에는 뭐 보수 정부에서 추천이 돼서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 이 국가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 법리의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진영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았어요. 정치색을 따지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진짜 이상하게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추천되신 분들은 좀 희한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너무 진짜 아예 한쪽 눈을 가리는지 맞아요. 아예 너무
한쪽 기준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저는 봤을 그러니까 때는. 지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판결이 이진석 방통위원장 탄핵 판결이었어요. 음. 그게 4대 4가 될 줄은 정말 아 상상도 맞아요. 못. 진짜. 맞아요. 아니 맞아요. 지금 맞아요. 취임한 지 3일 된 사람을 탄핵 청구를 네. 했는데 그걸 4명이 인용하겠대. 그걸 4명이 인용하겠다. 아, 이 그건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아. 되는 판결이었고 그건 그렇죠. 저는 전원 일치로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전원 일치 기각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 그때 저도 그때 유튜브 라이브 때 그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만 법조에 있던 사이에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상당히 길게 끈 게 이진숙 이거를 4명 너희 이걸 인용한다고? 아, 그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 재판. 알았어. 그러니까 소위 보수 재판관들 야 그러면 야 그렇게 완전히 정파적으로 한눈 감고 하겠다 이거지. 그럼 그럼. 이것도 대통령 것도 똑바로 잘 해보자. 근데 그래서 좀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내부적으로 야 이건 이렇게 뭐 8대0 가지고 조금 더 봐야겠는데 나 시간 좀 더 필요한데 저는 약간 그렇게 흘러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뻔뻔하지를 못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진숙 재판관께 8대0이 나왔으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도 8대0이 결국 그렇죠. 8대0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과정을 지금도 되돌아보면 전 절차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저는 그건 저도 아직도 인정해요. 헌법재판 내용상 저게 정말 완벽할 만큼의 재판인가? 저는 좀 아직도 의문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이 동의합니다. 있어요. 요새 근데 사실 막 문영배 재판관이 자기가 무슨 사회 어른인 것처럼 여기저기 막 훈수하고 막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좀 어이없지 않아요? 좀 진짜 시쳇말로 하여튼 뭐 꼴값 하신다. 어유. 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발언은 저희 제작진의 의도와는 크게 상관이 저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뭐 옳은 말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시다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판단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위법이잖아요, 네, 사실. 네. 법안조직법에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맞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죠. 돼 그렇게 있는데. 뭐 당시에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 우린 기다려줬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굳이 회고담처럼 얘기를 하실 그럼요. 것인가 저는 차라리 나중에 책으로 쓰셔라 그렇죠. 쓰고 싶으시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치 몸값도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말씀의 그 타당성이나 정당성이나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형식적인 부분에서라도 좀 처신에 있어서도 조금 예, 문제가 조금 있어 저는 보인다.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수뇌부란 표현이 상당히 네. 이번에 굉장히 키워드였잖아요. 네. 그 뭐 농반 진반으로 수는 뭐 이재명 당시시장, 뇌는 뭐 정진상 실장. 수뇌부란 표현이 이번 판결문에서 등장해서 한 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수뇌부라는 거는 중간 관리자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뇌부가 결정에 책임이 있고 그렇죠. 중간 관리자인 유동규는 이 수뇌부와 이 민간 업자들을 중개해주는 그런 그 의사소통을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양형 이유에 넣었다는 것은 유동규 씨가 지금 검찰 구형보다 사실 1년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높게 네.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는 수뇌부는 아니고 중간 관리자기 때문에 그걸 좀 봐준 거야. 아, 라는 거. 그러면은 그럼 수뇌부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배임의 죄질이 네. 무지하게 나쁘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판결문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속어를 한번 쓸게요. 정말 판사의 빡침이 좀 느껴졌다. 빡침이 느껴졌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네. 좀 우려되는 건 만약에 진짜 그 관쪽 재판 정진상 씨 재판에서 정진상 씨가 무죄가 나와버리면 딱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 다리가 끊어져 근데 버리는 이번 거거든. 판결에서 이번 판결에서는 정진상 정진상까지는 확실히 막 무죄는 지목을 뭐, 해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유동규 씨에 대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여기서 진짜 다리를 끊어버리는 그 이상한 판결이 나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진짜 네, 우리가 그냥 통상 알던 지금까지의 어떤 법적 상식에 비춰보면은 네. 절대 그런 판결은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이재명 2심의 충격이 전 그만큼 크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이런 하긴 판결도 나올 그러니까. 수 있구나. 맞아요. 어. 그럴 수도 그러면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해소가 돼버리거든. 이 대장동 이 큰 사건 자체가 아 그래 민간업자들 니들이 그냥 헤쳐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이 그러니까. 다리가 여기서 부러져 버리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워낙 지금 뭐
이런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저도 바닥이라서 믿고는 많은 판사들이나 많은 검사들 일반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판사 검사들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워낙 이런 정치 사건 이것도 그렇죠. 정치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만 해도 저는 정말 사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심이 없고 정치적인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공직선거법 판결 같은 거를 그 시점에 했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은 그렇죠. 정무적으로 여러 고려를 해서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사심이 없고 그런 정말 오로지 정말 오리지널 법조인인데 그 밑에 있는 판사들 3천 명의 생각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 밑이라고도 자기들 인정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판사는 다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판사가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 재판 어제에서 오늘 계속 여진이 이어지는데 그 짚어봤고요. 그다음.